여러분, 첫날 전화 100통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출발 기금 아시죠? 30조 원 규모로 이게 만들어지고 그 30조 원 규모를 가지고 자영업자에게 적게는 60%, 많게는 80% 탕감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경우는 90% 탕감까지 해줍니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체가 어딘가 하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명 캔코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위원회를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첫날 콜센터를 설치를 했어요. 전국 각지의 자영업자들이 문의가 쏟아진 거예요. 콜센터 설치하니까. 이거 10월부터 출범하잖아요. 새 출발 기금이 말입니다. 10월부터 출발을 하니까 나도 지금 받을 수 있냐고 전화가 굉장히 쏟아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나는 호프집을 하는 자영업자인데요. 빚 탕감 받을 자격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말입니다. 내가 빚 탕감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없느냐? 이게 금융위원회가 말입니다. 연체 90일 미만 부실 우려 차주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개하지 않기로. 야, 제가 왜 웃냐고요? 정책을 만드는데 이게 뭐 의도적으로 빚 탕감 조건에 맞추려는 그런 채무자들이 의도적으로 연체를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면서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진짜 웃겨요. 세상에나 여러분, 문재인 정부서 밀실에서 담아보라고 정책을 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발 정책 공개를 해라. 정책 공개 안 하고 왜 마음대로 하느냐. 국민들을 우롱하느냐. 제가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야, 이게 참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물론 빚 탕감을 받기 위해서 자영업자 분들이 벌써부터 일부러 연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알라 그러면 아니 우리가 빚 탕감 언제 한다 이 말이 나왔을 그 당시부터 소출을 해서 연체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행정일이 많다는 이유가 되겠죠. 분명히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을 심사해서 한다는 것, 야, 뭔가 이상해. 갑질 같아요. 갑질. 저는 빚 탕감해 주는 자체도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자영업을 했거든요. 저도 지금도 자영업자고. 저는 국밥집을 3년 동안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 어떻게 하든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국밥집을 닫고 또 유튜브로 제가 지금 3년 가까이, 3년은 아직 안 됐지만 2년 7개월째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돈 안 갚은 건 1원 한 장 없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세금 낼 거 다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실한 사람에게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출도 안 해줘요. 대출도.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대출도 안 해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빚 탕감을 해준다니 이게 성실한 자영업자, 저 같은 자영업자한테는 이야기를 들으면 속 터지는 일이죠. 속 터지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예, 정부가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하겠다는 것, 이 자체도 진짜 웃기고 또 웃기는 일입니다. 제발 좀 바뀌세요. 대한민국은요 이미 SNS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공개 안 한다고요? 글쎄요. 공개가 안 될까요? 어떤 식이든 빠져나오겠죠. 어떤 식이든.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발전된 세상인데 예. 그러면 이게 오히려 부작용만 더 초래할 거예요. 부작용만. 모든 정책이라는 게 현장 기준으로 둬야 되고요. 현장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비탄감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이 비탄감을 왜 하는지도 저는 알고 싶은데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지표가 이러니까 진짜 어렵다. 잘못하면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이게 최악이 된다. 그래서 금융위기까지 온다. 뭐 이런 통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비탄감한다고 나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갑자기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비탄감 세부 기준에 대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러면요 불만 폭발이에요. 불만 폭발. 두고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진짜 불만 폭발합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갑질한다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예, 참 답답하죠. 진짜 답답하죠. 예, 여러분 보세요. 안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우리는 있습니다. 굳이 말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배드뱅크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원금을 탕감하지는 말아라. 이 원금까지 탕감을 하면 성실한 자영업자한테는 피눈물 나게 만든다. 열심히 일하도록 계속 독려를 못할지언정 오히려 이게 빚 탕감을 해준다고 하니 오히려 낙담만 많이 가지고 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론 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하고 보면 자산이 5천만 원인데 부채가 1억이다. 그럼 채무조정은 1억이고 채무감면은 실제로 9천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새출발 채무조정은 자산이 5천만 원이면 1억이 부채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감면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이 감면 자체도 아니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새출발 기금이라는 배드뱅크 제가 공적 기금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 저는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뭐 원금을 갚는 기간을 뭐 1, 2년 만에 못 갚으면 한 10년 만들어주고 이자도 좀 싸게 갚아라. 아니면 뭐 20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20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빚탕감이라는 걸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영업자들의 자존심을 더 건드린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퓰리즘하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장 경제가 올바르게 대한민국에서 꼽히도록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빚탕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 어려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입니다. 빚탕감이라는 잣대로 저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접근을 하면요. 오히려 자영업자들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성실한 자영업자들, 성실하게 빚 갚은 자영업자들에게는요. 진짜 최악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영업자 매출이 지금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발버둥 치면서 저도 발버둥 치면서 일하잖아요. 발버둥 치면서 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실망이 아니라 절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절망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영업자 비탄감 정책도 포퓰리즘의 하나처럼 보이고요. 그 포퓰리즘이 결국 지금처럼 운영을 하면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싶어도 이게 경제 참모들이 이게 거기에 부응해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예.